자, 7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생명의 기원의 땅, 우리 땅. 제가 마고의 땅이라고 그랬죠. 마고의 땅에서 30만 년 전에 이동했던 요 사람들이 요 파미로 고원이요. 여기 히말라야 이렇게 알타이부터 이어지잖아요. 요 파미로 고원에다가 파를 심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파가 재배되는 고원, 파미로 고원입니다. 맞습니다. 파가 재배되는 땅이고요. 장미가 나는 데고 우리 사과가 나는 땅이에요. 자, 보세요. 생명 기원의 땅에서 우리는 파고개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 말들을 또 많이 키워서 거기에 개마고원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지금 북한 쪽에 있는 개마고원도 있고요. 다 우리의 가축을 키워서 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니네가 한 거야? 아니죠. 가면서 떨어뜨려 놓은 굵직굵직한 문화들을 거기에 사시는 또 남아있는 지혜로운 또 우리 선조들이 그거를 또 막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문화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인류학적 특징. 근데 제가 우리 이제 머리 위에 상투를 얘기하고 부처님의 그 얘기를 하면서 상투 틀기에 의해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로 상투 부위만 소위 얘기하면 하늘의 전파를 잘 받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거기에 열이 막 솟아나니까 상투를 틀기 전에 거기를 싹 삭발을 하는데 그걸 배꼽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상투 틀은 자리에 열이 집중돼 갖고 병이 나지 않도록 또 그걸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든 혹은 이 고대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스메르 문명의 꽃갈 쓰신 분들, 그리고 상투하신 분들, 저 이집트 문명에 나와 있는 가끔씩 헬리콥터처럼 무슨 먼 날개를 달고 계신 분들이요. 그게 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신체에 어떤 거를 남겨놨어요? 마고 할머니가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지내라 하고 발로 탁 걷어차시거나 혹은 손으로 찰싹 때려서 파랗게 멍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바로 반점이, 자, 이렇게 봤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몽고 반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몽고 반점이 맞을까요? 마고 반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결정하세요. 저는 마고 반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마고 할머니가 딱 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화 세계를 만들어라 하고 딱 보내주신 신호가 그 바로 마고 반점이래요. 마고 반점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공룡들이 발자국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지역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유럽일까요? 아니면 저 아메리카 대륙일까요? 여러분들 화순이라는 데 아시죠? 전남 화순이요. 그리고 저 아랫집에 창녕 지역에 공룡 유적지들이 우리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마어마하다 못해서 학자들이 그 발자국 수를 셀려다 보니까 격자 문양으로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발자국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즉 하늘을 관측했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다가 이렇게 칸을 그렸어요. 그 칸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별들이 몇 개인가를 세가지고 그 칸 안에다 그려놨어요. 뭐하고 닮았나요? 그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드라망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과학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양자역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서 가장 많은 공룡 발자국, 그것도요, 그냥 1, 20배 차이가 아니에요. 수십 배 차이의 많은 양의 발자국을 우리는 그냥 많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many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많은 발자국을 갖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안 돌아보다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룡 발자국. 거기다가 에이 공룡은 또 150만 년 전. 그러면 우리 인류 30만 년 전의 발자국이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아요. 몰랐죠? 몰랐지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발자국이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지금은 이제 바다대가서 발해 이런 지역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동 요서지방에 인류의 발자국이 제일 많아요. 그거 발견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유럽 학자들이 막 학회지다 발표하고 야, 쟤네들 무서운 애들이야. 쟤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애들보다 빠른 거를 우리가 지금 숨기기에 급급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길 거예요. 맞아요. 그거 누가 캐내야 돼요?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만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로 간 거를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바꿔주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땅, 이 자리,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국학원이라는 이 바로 단체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2만 5천 년 전에 또 뭐가 발견이 됐냐면요. 최초의 발자국을 결정적으로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게임은 끝났죠. 저 요동 요서만 얘기했다가.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일단락하고요. 요령성 발해만에서 더 결정적인 것이 발견됐어요.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탄소 연대 측정에서 20만 전에 인류가 사피엔스라고 발견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는요. 그거보다 8만 년에서 10만 년이 앞선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금우산인이에요. 금우산인. 요령성 발해만에 28년 전에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리석은 우자 안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아, 저놈들 국뽕이야. 뭐 이상한 말만 해.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우리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세뇌를 시키고 칩을 넣었잖아요. 스스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극복하는 장소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조금 냄새가 나죠? 국학원입니다. 여러분들 국학원에서 열심히 한번 이 뇌 개발도 하고 변화도 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말과 온대 코끼리가 우리 땅에서 발견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온대 코끼리, 사슴, 새는요. 발자국이 무려 15cm가 넘는 새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기원서력 옆에다가 물음표를 붙여놓고 결국에는 답을 아시아 인류 기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하고 있는 강의에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소중한 얘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단양 금굴에서요. 인류 최초의 맷돌이 발견됐어요. 맷돌은요. 인도 산스크리트 용어로요. 갈았다예요. 뭘 갈아서 쓰는 게 맷돌이에요. 뭘 갈았을까요? 우리가 최초로 재배한 콩, 그리고 뭐요? 쌀, 귀리, 이런 모든 곡물들을 껍질을 벗겨내고 갈아서 또 분말을 만들어서 그걸로 뭔가를 구워 먹었어요. 어디에다가요? 빗살무늬 토기에다가요. 빗살무늬 토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라고 여러분들 배워본 적 없죠? 그냥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유물처럼만 얘기해놨죠. 왜? 유럽에 있는 학자들한테 스트레이트 맞고 어퍼컷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 같이. 증거가 다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귀가 있어도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피지배층의 나라로 억압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최고의 기술들이 세계 모든 문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입이 있으니까 말해야 되고요.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의 문화를 이제 세계에 확산시켜야 됩니다. 진부한 얘기죠.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석기들을 만들어내는 돌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디에 있었냐고요? 수양계 유적지에 있었어요. 그거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삼성이 지금 아산 평택 단지에서 대단한 그러한 반도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인 아실리안 도끼, 이러한 도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왜? 농사를 지니까, 쌀 농사를 지니까 도끼도 많이 필요하고 곡괭이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수양계 유적지에서 석기를 제작을 했어요. 이미 18세기에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대단한 거죠.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배경에 바탕에 우리 문화가 저 영국까지 전파돼서 뭘 해줬냐면요. 바로 돌도끼를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돌도끼 공장이라고요. 수양계 유적지라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역사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시간부터는 돌공장이 있었어. 우리는 맷돌을 만들어서 갈았다라고 했어.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썼던 것이 바로 최초의 쌀농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촌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옆에 지역인 유럽 학자들이 소룰이라고 잘못 알고 거기를 소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룰이 벽시라고 학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20년 전에요. 뒤늦게 제가 그랬죠. 우리 춘천 종묘연구소에서 그거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12,000년이 15,000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유럽 학자들이 그럼 제일 잘한다는 미국 애들한테 맡겨봐. 딱 했더니 15,000년 이상으로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15,000년까지만 합시다라고 해도 중국과 인도에서 벼농사 졌던 저 기원전 6세기, 7세기보다 우리는요, 그 2배인 그 이전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줬다가 더 발전시킨 걸 또 받아들였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기도 했죠. 그런데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만 있었냐? 그 이전에 또 뭔 토기가 있었대. 그게 우리 책에 뭐라고 하죠? 무문토기 나오죠. 세상에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무문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연육돼 있었고 하는 이 발해만의 역사를 누가 얘기를 해줘요? 바로 우리 서해 지역까지, 제주 지역까지, 일본 지역까지 다 하나로 육지로 구성되어 있던 거고, 거기에 최고의 인류의 바로 이 물탱크 보고인 바로 무문토기가 제주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해 주신 거 너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요. 다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하에 가봤더니요, 거기에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윷놀이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 칠성신을 미신 취급하던 유럽 애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북두칠성의 그 주기가요, 돌 위에다 새겨놓고요, 그걸 윷놀이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윷판이 사실은 북두칠성의 움직임이에요. 북두칠성이 뭘 했어요? 뭔가 문화를 열심히 퍼가지고요, 열심히 이렇게 퍼갖고 담아서 돌아가면서요, 세상에다 열심히 다 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을요, 죽은 사람의 칠성판에만 이용했던 게 아니고, 북두칠성이 바로 문화를 퍼나른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했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중심이 되어 있고, 북극성이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문화가 바로, 자, 드디어 제가
복희 할머니, 여와 할머니, 복희 할아버지, 여와 할머니 할 때 하나는 그 금척이 나옵니다. 그 금척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돌로 만든 자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했는데 연천 지역에서 아실리안 도끼가 발달되면서 우리 구석기 시대의 주류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그 시대에 버금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슬퍼하는 문화. 이 인간들만의 특징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인간들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코끼리도 그러고요. 이 지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은 침팬지도 죽은 새끼를 한 달도 넘게 등에 업고 다녀요. 혹시 살아날까 하고. 그 얼마나 그 엄마 침팬지가 애틋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애가 끓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청원 두루붕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예요. 그 학자 이름이 흥수래요.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5살에서 7살 정도로 되는 아이를 장례를 하면서요, 돌로 구역을 정한 건 물론이고요. 와, 놀라운 게요. 오늘날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꽃 화환을 놓잖아요. 그때 국화꽃을 갖다가요, 거기다 장식을 해줬어요.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이 정말 슬픈 마음을, 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을 했던 거예요. 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리랑을 만들고, 그러면 또 한문화가 조금 또 이해가 되는데, 슬픈 한문화뿐만 아니고 또 그거를요, 사실은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늘 자기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아이를 또 매장도 했어요. 오랫동안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더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복희 할아버지의 자가 나왔어요. 금척이 나온 거죠. 돌에 눈금을 새겼어요. 이미 뭔가 단위를 제고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터법이요. 이거 서양에서 왔죠. 미터법보다 더 몇만 년 전에 나온 또 세계 최초의 자가 나왔어요. 그 자를,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를 척이라고도 했고요. 푼리.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저 같은 목수들이 그 자를 쓰고 있어요. 복희 할아버지가 들고 계신 그 곡자, 기역자가 바로 몇 자, 한 자, 두 자, 세 자, 몇 푼, 몇 리 하는 그 용어예요. 그 용어가 가장 잘 지켜지는 데가 어딜까요? 죽었다 깨라도 안 바꿔요, 단위. 우리 미터법 바꾸자 그래서 지금은 도면 그리면 전부 다 우리는 200mm, 300mm, 그 다음에 1000mm 이렇게 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전통문화 가구를 하나 만들면서, 집을 지으면서도요, 안 바꿉니다. 우리께 이렇게 훌륭한 게 있는데 왜 바꿔? 바로 자척자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용해서 피트로도 쓰고 센치도 쓰고 좋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을 전부 어우러야 하니까 미터법도 같이 쓰는 것도 괜찮지만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개, 소, 닭 가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거, 까마우지라고 하죠. 그런 새들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거, 이런 거요. 놀랍게도 최초라고 하는 건 다 전부 우리 조상들이 한 거예요.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제가 할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우리 조상들이 하신 거예요. 알았죠?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옥문화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저 홍산의 문화 중에 옥문화예요. 옥룡이 있고 옥봉이 있고 이런 문화들, 반지를 만들고 귀걸이. 우리는 옥에 엄청나게 집착했어요. 신라의 패총, 신라의 무덤을 파봐도 그렇고 백제의 무덤을 파봐도 그렇고 저 발에 공주 무덤을 파봐도 전부 다 옥으로 장식이 됐어요. 근데 그 옥이 왜 중요할까요? 강도가 강한, 오늘날의 소위 하면 다이아몬드 종류 중에 하나가 옥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로 사랑한 옥이
바로 우리가 보랏빛 나는 정말 귀한 보석이 있죠. 그게 자수정이거든요. 자수정이 비단 자자를 쓰잖아요. 비단 색깔인데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그 자수정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정 가지고 그냥 폐물만 하고 뭔가 기리는 기념품을 만들었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의술이 발달이 됐었어요. 자, 이 동굴 안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우리 선조의 인골에서 특히 치아를 보니까요. 나선형으로 된 옥을 이용해서 이미 신경치료를 했고요. 치아에 우리가 썩었다 그러죠. 벌레 먹었다 그러죠. 그걸 떼고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유골들이 나오는데 그 떼운 자리 안을 우리가 후벼 판다고 그러죠. 후벼 판다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걸 파기 위해서 오늘날의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선형의 드릴을요. 우리 선조들이요. 세상에 12,000년 전에 그걸 쓰고 계셨어요. 그런 걸 사용해서 실제로요.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나선형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모든 농사, 과학, 그 다음에 의술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모든 것이 최초로 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제가 막말을 해볼까요? 뭐든지 다 최초로 한 인간들이 우리 할아버지래. 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 이덕형 선생님이 지금 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옥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요. 여기 옥 아닙니까? 근데 옥을 영어로 제이드라 씁니다. 제이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제이드란 말은 원래 죄 든다 뜻인데요. 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결장을 치료하는데 아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어원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을 영어로는요, 콜론이라 부르거든요. 왜 콜론이냐면 끌렸다 이 말이에요. 끌려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 하니까 끌 하니까 이게 결자가 되잖아요. 한자로도 발음이 똑같죠. 결론, 결었다. 우리의 배 안에 있는 결장, 꼬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아주 효과에 대해서 이 이름도 제이드가 바로 죄다라는 말이 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장의 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더욱 놀란 것은 한자말이 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배입니다. 배에 여기 지금 결장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우리 글자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가 소문화가 우리가 갖다 했잖아요. 소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하면요. 보아라 부릅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버터란 말도 넣고요. 그 다음 비프란 말도 여기서 넣고요. 그 다음 부처란 말도 넣고요. 그 보아티아에서 보아티아라 해가지고 이거는 그 소를 많이 키우는 유럽의 그 장소입니다. 지역 이름인데요. 그럼 왜 소를 하필이면 보라 하고 요 버터라 부르고 비프라 부르고 이렇게 하느냐면 얘들은 이걸 모르고요. 뭐라 적어놨냐면 이 이름이 어디서 나냐 하니까 소가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만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모른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경상도와 강원도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부하가 났다 뜻이에요. 소가 부하가 챘단 말이에요. 부하가는 표준말 하는 사람들은 경기지방 사람들은 모르죠. 화가 났다 뜻이에요. 강원도 지방과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부하가 챘다 이 말이에요. 그 소가 부하가 나서 그래서 부하란 말을 쓰는데요. 버터 하나만 딱 제가 설명할게요. 이 글자를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하가 난 소를 버터가 뭐냐면 이게 바로 떠예요. 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젖을 떴단 말이에요. 메주를 띄웠단 말입니다. 이것도 떠다가 아니고 엄마 말은 띄어 이란 말이에요. 띄야. 띄었다 이랍니다. 발음이 특이합니다. 경상도는 이 성조가에서가 그냥 메주를 뜬다 안 하고 띄어라 이랍니다. 그 띄어가 바로 그대로 들었습니다. 소젖을 띄워서 만든 것이 버터입니다. 즉 발효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요. 얘들이 모르는 말들을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것들이 아주 특이하게도 경상도 강원도 지방 사투리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말의 원료가 여기에 있다. 참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과 역사를 비교하면서 제가 역사 강의할 때 어원을 가지고 역사를 풀어낸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소는요, 범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개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근데 개비했는데 돈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부하가 치밀었죠? 네, 그 설명이 바로 부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뭐가 안 됐을 때 화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하가 치밀었다고 그래요. 바로 소 개비할 때 적정한 값을 못 받았을 때 부하가 치밀었다 이렇게 하신 설명이에요. 와, 대단하죠. 자, 여기에서 같다라는 말을 증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알리고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또 다음 시간을 또 예약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줄이려고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복해할아버지 여와할머니 그 이전의 세상부터 있던 우리 신탁 문자들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이다 제왕을 만나서 그걸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는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에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의 PPT 자료로는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만약에 세종대왕이 주신 훈민정음 28자로 담으면요. 이거보다 훨씬 축약하고 훨씬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바로 옛날 화석을 가지고 24자만 갖고라도 살려내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훨씬 더 가치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자를 살려 쓰는 방법을 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후손의 본분을 다하고 또 선배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문화가 준 그러한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 PPT 자료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제가 그냥 1강이라고 명명하고요. 거기에 바로 목화투금수 오행천문지리 이런 것들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한번 담아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화가 분명히 이렇게 갔다. 자,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이렇게 갔어요. 이게 화면에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따로 인사를 안 드리면서요. 우리 문화가 가는 루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여기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처럼 좋아하면서 우리 발해 문화가 진짜 원류야. 우리 발해 문화가 진짜 문화의 모태야. 어머니야.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우리 언어가, 우리 역사가 바로 세계 모든 나라로 갔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